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암태도에서 소작쟁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1년씩이나? 네. 23년에서 23년. 네네. 1년이나. 네. 지금부터 이제 1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신안군에서 2023년도에 그 서영서 작가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벽화로 표현해놨어요. 100주년 만에 100주년 네, 100주년 기념으로. 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영서 미술관이면서 암태도 소작항쟁 100주년 기념관이에요. 예. 그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와 소작이 싸웠는데 지주가 소작료를 7, 8할로 걷어가니까 4할로 내려주라고 1년 동안 싸웠어요. 8월이면 좀 네. 재밌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년이면 1년 결론을 동안 이따 들으시고 결론을 이따 들으시고 1년 동안 그렇게 싸워서 싸웠다라는 게 무력으로 뭔가 이제 이제 한 건가요? 아니면 파업을 한 건가요? 파업도 하고 무력도 약간 쓰고 막 이제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정부에서 진압이 나오고 이러지 않나요? 이제 경찰들이 진압하죠. 일본 네. 경찰들이. 네네 그렇죠. 네. 사람들 많이 다쳤겠다. 1년이면 서영선 작가님은 서울 태생이고 네.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 교수로 네. 20년 동안 재직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이유의 그림을 잘 그리신다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서 이렇게 벽화로 표현해놨어요. 시간이랑은 특별히 관련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서영선 작가님이 단종 그림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단종이면 요즘에 굉장히 네, 화제가 왕가 된- 사는 예, 남자 예. 그래서 예. 4월 달부터 서울에서 단종 그림 전시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하셨군요. 지금은 다 끝났는데 예. 이제 그림 단종 그림을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그리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서영선 작가님은 민중미술가이면서 예. 역사 화가님으로 역사에 불리시고 계셔요. 예. 40년간 단종이면 네. 와. 어마하죠. 왜 예. 40년 동안 네. 맨 알겠습니다. 처음에 소나무 그림을 그리시다가 예. 이제 도시의 사람들 막 이제 그런 거 예. 지하철역 이런 데서 그런 지나가는 모습 예. 여러 가지 모습 그리시다가 이제 나중에 단종 그림 그리시다가 예. 또 이제 6.25 관련 전쟁 관련 그런 그림 그리시다가 또 이런 예. 신화 같은 거 그리시다가 예. 또 자화상도 많이 그리시고 이렇게 예.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그린 게 아니고 막 미국에 가서도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예.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 분이 여기 소작쟁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리신 네. 거예요. 예. 근데 여기다가 신앙에서 창고에다가 직접 의뢰를 했죠. 예, 네. 창고에다 직접 그리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 다 사다리 놓고 이렇게 작업들 많이. 사다리 놓고 예, 예. 작업하셨어요. 그럼 저기가 시작입니까? 네. 저기. 예. 그림은 저기서부터 보는데요. 예. 저기는 러일 전쟁을 표현해놨어요. 예.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예. 서로 우리나라 차지하겠다고. 예. 그래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예. 점령했어요. 예. 그래서 일제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건이 이제 러일 전쟁으로 인한 일제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해가지고 저렇게 표현해놓고 여기는 3.1운동을 표현해놨어요. 예. 파고다고 저분 유관순 여사겠네요. 저 3.1운동 대표. 예. 네, 여성 대표. 유관순 여사요? 유관순 누나. 누나인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동학혁명을 표현해놓고 동학운동. 이 소작적인 운동이 동학혁명이나 3.1운동의 영향으로 소작적인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렇게 예.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네. 배경들을. 네. 네. 그렇죠. 여기는 동학교주들이에요. 최재형 선별기 해가지고 1대, 2대, 3대 교주예요. 동학. 네, 동학교주들. 그러네. 1919년 이렇게 딱 러일 전쟁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이 시간대를 지금 훑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일제 감점의 어떤 계기라고 판단하신 거죠, 작가님. 네. 하신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어난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써있는 것은 소작쟁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던 분이 선태성님인데 선태성님이 1922년도에 암태면 기동이 사람인데 1922년도에 저기 가가지고
가가지고 사회주의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아,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네, 사회주의 영향으로도 소작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 하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독립운동도 나중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암태고 지도고 소금 생산하는 모습. 이때 소금은 화염으로 생산했어요. 화염용. 그 불을 떼가지고 바닷물을 불로 말렸구나. 네, 불을 떼서. 아, 그래서 이 그렇게 빨간색으로? 우리나라가 소금을 생산했는데 이제 지금 한 1100년 일제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우리가 네. 거죠. 일제시대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은 1100으로. 근데 불을 떼서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지주가 암태고에 세 분이 계셨는데 천지주, 문지주, 일본인 지주 이렇게 세 분이 계셨는데 천지주하고 일본인 지주를 소장료를 내려주라니까 내려줬는데 이 문지주가 이렇게 소장료를 높이 받아갖고 계속 안 내려주고 한국 사람인데 심지어. 네 이렇게 안 내려주고 계속 높이 받아갖고 저기 소장인들이 그 지주의 송도비를 파기했어요. 송도비가 있었어요? 네, 송도비를 파기해가지고 그 이제 그 13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라. 또 소장료도 7, 8알로 걷어가지고 4알로 내려주라고 목포로 항의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배 타고 네, 항해하러. 배 타고. 여기 밑에 써있다. 목포로다가 단식운동. 1차에 1924년 6월 3일에 1차에 밀빈대 끝나고 1차 400명 이상이 한 번 갔다 오고 또 7월 7일에 다시 500명 이상이 배를 타고 목포로 500 갔는데 명이? 네. 당시 그 주민들의 상당수가 간 거네요. 그렇죠. 네. 많지 그때 않았어요. 당시 인구가 한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였대요. 지금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는 좀 많이 살았죠. 네. 그래서 1차에 갈 때는 막 식량 같은 거 가지고 왔어, 숯단지랑. 그래서 목포에 있는 농협 창고 빌려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네, 거기서 밥 해 먹으면서 농성을 벌였고. 대단하다. 네, 두 번째 이렇게 갈 때는 500명 이상 갈 때는 아사동맹에 돌입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굶어 죽겠다고. 죽을 각오로 간 네, 거예요. 죽을 각오로 가는 거죠. 야,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아, 진짜 단식 농성이군요. 그래서. 그 죽을 각오로 노인과 네. 여자들도 200명 네. 가까이 이렇게 혈서도 쓰고 혈서까지 사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농사 일도 다 포기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네. 아야.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목포 경찰서에 들려가지고 항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 네. 굉장히 지주편이었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1920년대 목포 시가지를 표현해놨는데요. 이제 현재 목포 유달산 노조봉 밑에 있는 근대문화 거기 역사회관이에요. 못 가봤는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근대문화 역사 거리 아, 있는데 예. 가보면 우리가 여기를 아. 잘 알 수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그때 당시 목포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이곳에다 막 와서 털을 잡고 살면서 우리나라 물자 같은 것들을 많이 약탈하고 수탈해간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목포의 핵심인 장소. 네네,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목포 시내였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일본인들이 동양척식 회사를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물자 같은 것들을 많이 약탈하고 수탈해 갔어요. 군사랑 목포를 통해서 그렇게 약탈해 갔는데,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전가 전차를 펼쳤어요. 쌀값을 싸게 해서 일본으로 막 공출했어요. 호단이 거의 우리나라의 목장지대인데. 네, 그러니까. 네. 쌀하고 뭐 네, 쌀하고 변화 같은 거 막 그런 거 많이 약탈하고 수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죽을 각오로 왔겠어요. 네. 와. 그래서 그 지주들이 소장을 높이 받은 것도 일본인들이 이렇게 쌀값을 싸게 하니까 지주가 이제 손해를 어디서 몇 군데 없을 때 소장을 워낙 쌀값이 싸니까 네, 지주들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지주가 그 문지주가 소금 장사를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왜 또 소금 염전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좀 악덕지주라고 그때 소문났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신 분이 그 문지주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겠죠? 네. 이거 참네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서효선 작가님께서 그림 그리신 날짜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본인이 여기 오셨어요? 네, 여기 이 오셔서. 공간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 공간은 미국 창고였어요. 쌀 네, 창고였구나. 쌀 창고. 네. 근데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그 기념관으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창고인가요? 그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 창고는 1970년대 지어졌고 이 옆에 있는 거는 1980년대 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쌀 창고로 쓰였던 네, 곳이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서영선 작가님은 그림에 날짜를 표기해 놓은 걸 특징으로 하고 계셔요. 그럼 네, 원래 다른 다른 작품? 네, 일부분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농민을 표현해 놓은 거고. 이게 사람이구나. 네. 그렇다. 이렇게 숙에서 뭔가 이렇게 네. 계시고 일을. 여기 뭐 농기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는 감옥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좀 감옥을. 저렇게 거꾸로 있는 거는 사람이, 거꾸로 있는 거는 농민들의 갈등을 표현해 놨대요. 고문당했다는 얘기죠. 이념적인 갈등, 또 이렇게 사람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사람을 지중당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여러 가지 갈등을 저렇게 표현해요. 이쪽은 아사동맹을 표현해놨어요. 아사동맹. 소작류를 다 뺏어가니까 이렇게 굶어주구나 저렇게 굶어주구나 마찬가지다. 우리 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굶어주자고. 아까 감옥에 갇힌 13명이 그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법원 앞에서 이렇게 아사동맹을 일으켰어요. 한국인 단식 투쟁의 원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전에도 했겠지만 그럴까요? 이때 단식 투쟁을 했어요. 거의 원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가신 분 없어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감옥에 갇힌 사람들하고 저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라고 나온 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막 아사동맹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빈통하고 그 저기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기는 일제시대 재판받은 환경인데요. 이 옆에 있는 이름들이 재판 받으신 분들 이름이에요. 소작인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19명인데. 네. 13명에다가 또 이제 몇 사람 더 있었어요. 나중에 추가가 돼서. 그래서 이제 19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태성님이 앞장서서 이제 주도하셨어요. 여기, 저기 암태면 기동인 사람인데, 네, 그때 당시에 29세 때 위원장을 했어요. 1913년부터 1919년까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주도하셨는데, 서태성님하고 서빈성님은 친형제간이에요. 그리고 서태성님하고 서창성님은 칠총간이에요. 네, 칠총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형제들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집성촌을 네. 이루고 살았으니까 거의 마을마다 친인척들이 막 이제 살고 있었으니까 아유, 그럼 저기 잘못하다가 일가가 다 몰살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네. 여기 이 그림은 서영선 작가님이 그리신 게 아니고 여기에 이름 써 있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근데 서영선 작가님께서 전체적인 그림 그려놓은 거 보고 일반인들이 나누어서 이 마을 그리는 주민인 거예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학생도 있고 이제 서영선 작가님 아시는 분들 다른 화가들 막 여러 사람 이제 아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여러 명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체가 다들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도. 서 작가님 그림을 보고 그리신 그 거죠? 그림 보고 그린 거라서 거의 똑같 비슷하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일반인이 참여한 작품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서 이렇게 모아놓은 작품 이런 거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라주 기법으로 그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그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네, 이렇게 네, 네. 연합을 하신 거였구나. 의미가 있다. 여기는 1920년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생겨났다. 그래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것도 있고 갈등을 상징하느라고. 네, 여기 이제 남쪽, 끝쪽, 북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자본 공산 민주가 갈등하고 남북이구나. 네, 북쪽에서도 자본 공산 민주가 갈등하고 그래서 갈등할 때 남쪽은 이렇게 자본주의가 빨간데 북쪽은 공산주의가 빨갛잖아요. 가장 득세하는 곳. 네.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공산도 있고 민주도 있지만은 저 자본주의가 거의 근간을 이루고 여기 북쪽은 공산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저 자본하고 민주는 약간 물들다 말고 그래도 막 칼자국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어느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이렇게 서로 그런 작가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상을 맞으시는 거죠? 이거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각도 돼 있는 거죠. 네, 조각이죠. 그렇죠.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파내고 이러시면서 뭔가 이렇게 괴로운 마음들이 많이 담기셨겠다. 참 그 시대가. 이 소작쟁이 운동이 예. 부인의 청년의 소작회 이렇게 세 단체가 모여가지고 소작쟁이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부인회도 여자들도 한 부인의 청년의 소작회 이렇게 세 단체 모였는데 이제 서태성님이 소작인애들 모집해가지고 소작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이끌고 그다음에 부인회도 같이 막 도우고 청년회도 도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녀회장이에요. 저맨 앞에 그 분이 여성분이 그때 당시에 부녀회장 고백한이에요. 여기 두 번째 분이 소작회장 서태성님. 네, 이분이 소작회장 서태성님. 이분이 청년회장 박보경님. 청년회장 연로해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연로하실 때 그 사진을 보고 그리셔가지고 그분들이 남아있는 사진. 네, 사진을 보고 그리셔서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변호사 김병로 변호사예요. 이분들이 재판에서 변호하셨죠? 네, 김병로 변호사는 소작쟁이 운동을 무료로 변론해가지고 이기게 해줬어요. 민중 변호사. 네, 그래갖고 민중 변호사. 예, 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겼어요. 네. 와. 그래갖고 암태도 소작 항쟁이 유일하게 이긴 소작쟁이 운동이에요. 야, 승리의 또 네. 이 기억이네요, 이게. 엄청난 역사적 승리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요. 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 한 줄이가 두 줄 나와요. 아, 네. 한두 줄로. 제가 배운 교과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있어요. 예. 제가 나이가 많아서 요즘에 아마 세대에서 현대사를 많이. 근데 지금 한 2년 전부터 없어졌다는 소리도 있긴 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죠. 1923년, 24년 암태도 소작장애를 이제 시초를 해가지고 1925년도에는 신안 조초도에서 일어났고 1926년도에는 저기 자운도에서 일어났고 야, 1920 이민들이 정말 엄청난 센 분들이시다. 네, 1927년도에는 지도에서 일어나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지주하고 싸웠지만 나중에는 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항일운동으로 번졌어요. 야, 우리 신앙이 김대중 대통령님 고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역사적 전통이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시대에 네. 불하지 않는. 네. 이거는 민중의 상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소작회장 서태수님하고 청년회장 박보경님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유공자예요. 그때 당시 또 사회주의 하신 분들이 거의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독립운동 하실 때 이분이 독립운동 하실 때 지주가 그래도 그 독립자금을 대줬어요. 그때 당시 안덕지주라고 아주 소문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하도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자본가를 네, 설득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독립자금을 이렇게. 독립자금을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네, 쌀 200가마, 보리 100가마, 누루 50덩어리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독립자금 왜 다시 아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악덕지주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까 그 예, 문지주가
나중에 이제 독립자금도 대주고 또 목포에다 학교도 세우고 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악덕지주의 오명을 벗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친일파니 어찌니 그런 소리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제 이런 저 독립자금 대주고 학교도 세우면서 그런 게 조금 쏙 소설이 들어갔어요. 기름표를 살겠네요. 나중에는 우리 김상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그냥 네. 당시에 고통받는 민중들을 상징한 건가요? 이 그림은 여기 소작회장 서태성님인데요. 아, 이 서태성님이 암태 면장을 아까 7년 하셨는데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일제시대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만두고 29세 때 면장했는데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만두고 이렇게 독립운동하는데 막 쫓아다니고 또 1920년도 그 독립운동 1주년 기념식 하는데 목포에서 태극기 꽂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 이렇게 암태도 소작 항쟁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3번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3번을 감옥에 갇혀서 나와가지고 저 전기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볏짚을 움켜잡고 너바닥에 엎드려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정하시는 모습. 네. 이 그림 제목이 하늘을 보다인데 영혼이 떠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이 하얀색 이게 영혼이구나. 네. 1943년도 해방되기 2년 전에 59세의 나이로 앞에 잠깐 여동생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좋으시다. 근데 저기 옷이라고 써놓은 거는 뭔가요? 네, 옷이라고 써있고 저기 1등기에 써있는 것은 그 여기가 미국 창고일 때 그 흔적이에요. 그걸 또 안 지우셨구나. 네. 요 저기 양복 저 수칙하고. 음. 네. 저렇게 그러니까 미국 여기가 창고일 미국 때. 창고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네요. 네. 예. 설명을 들으니까 네.